개념편에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없으면 유형편 이거 뭐라고 하게. 개념시험 그 선생님 절대 못 풀 거라고 했던 그 문제 있잖아. 예. 14번? 해야 되지. 자, 여기 보세요. 개념편의 58쪽 14번. 잘 들어봐봐. 이 책이 어쨌거나 처음 배우는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14번하고 비슷한 문제가 모의고사에 진짜 한 50개 있어. 그 중에서 한 몇 개 실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14번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말한 그 나머지 50개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너는 수능 1등급이 되는 거지. 응? 응. 근데 이제 그 50개 중에 국문고 부교재는 한 5개쯤 들어있어. 나중에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기본 개념은 기울기야. 이씨? 예. 어떤 직선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3이었다고 쳐봐. 만약에. 그럼 기울기가 3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 두 개를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가 커지는 비율과 y가 커지는 비율이 서로 3배다 이런 얘기잖아. 예. 그럼 그 비율이 3배라는 거를 1대 3이라고 써주면 여기가 루트 10이 되시는 거고, 피타고라스로. 그치? 그럼 여기 쓴 노란색들은 비율이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구한 x값의 요 차이가 실제로 길이가 2였다고 치면은 여긴 얼마? 여긴 얼마?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지수로 함수로 와버리면, 잘 봐봐. 어쨌거나 14번에서 뭐 지수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는데 요렇게 연결했더니만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였대. 기울기가 2면서 길이가 루트 5였대 라고 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요 직선을 요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으로 구분을 해보면 x가 커진 거랑 y가 커진 거의 비율이 1대2니까 비율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비율이 1대2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이건 비율이잖아. 근데 진짜 길이가 루트 5래. 그럼 이거는 정말로 x값의 차이가 1이고 y값 차이가 2였다는 얘기 아니겠어? 맞지?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지수로가 함수의 계산인 건데, 됐지? 봐봐. 근데 지금 기울기가 4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예시 든 거잖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정신 안 차리나 진짜? 듣다 보니까 존나 열받네 진짜로. 야 그러면 이제 PQ의 좌표를 구해서 대입하는 걸로 갈 건데, 지금 P의 좌표도 모르고 Q의 좌표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왕 모르는 거 문자로 쓸 건데, 항상 왼쪽에 있는 거를 미지수로 잡아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플러스가 들어가. 그렇잖아.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A 빼기 1이잖아. 빼기보다 플러스가 좋으니까 이렇게 잡았다 치면은, 지금 P가 지나가는 그 지수함수의 방정식이 이거 아니에요? Y는 3분의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3 플러스 1 이런 거지.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P의 Y좌표가 3분의 2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1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마찬가지로 Q는 어쨌거나 P에서 오른쪽 한 칸 간 거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이야. 근데 Q가 지나가는 지수함수의 식이 3분의 2에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분의 8이래. 그 여다가 그냥 A 플러스 1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2 A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써있겠지.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현재 내가 이렇게 식을 쓴 거에는 뭐만 들어있냐면 얘네들의 이 가로 길이의 차이가 1이다 밖에 안 들어있어. 요거 1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아직 요 풀이에는 여기 길이가 2라는 게 안 써있거든. 그러니까 너가 직접 써야 돼. 요 y값이랑 요 y값이랑 얘네 두 마리를 뺀 게 2다라고 써야 된다. 됐어? 그럼 3분의 2, 자 Q의 y좌표니까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에서 P의 y좌표를 빼. 3분의 2에 A 더하기 3제곱에서 1 뺄 거니까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 녀석의 결과가 2다라고 쓰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예. 계산 잘해보면은 얘가 3분의 5니까 숫자들 다 넘겨서 이쪽으로 쓰면 우변이 3분의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표현도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으로 묶었다고 치면은 전개를 하면서 얘가 나오고 전개하면서 얘가 나오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1 빼기 3분의 2인 거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어야지. 따라서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는 게 1이 되려면 그냥 지수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a는 마이너스 2였다. 오케이? 그럼 a가 나왔으니까 대입을 잘 하면 PQ의 좌표가 나오는 거고, 그 점을 때려 넣으면 K가 나오겠죠. 알아들었어요? 야, 이 정도가 수능 문제면 할만한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이런 것만 1년 반 동안 공부할 건데 1년 반 동안 하고 이런 거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거 없어요? 개념편? 자, 그럼 아까 재현아 유형편이 뭐라고? 26번. 26번? 유형편에 22번. 아, 오늘 맨날 문제 안 뽑아보지. 26번. 22페이지 맞죠? 4의 x제곱. 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는데 다 해보면 t제곱분의 4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나오는 거야. 잠깐만.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y는 하고 써있는 걸 봤더니 분수 형태인데 밑에가 4의 x제곱이고 맞죠? 네. 위에가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 맞지? 그럼 치환하기 전에 약분할 수 있지 않아? 이거를 하나 둘, 셋.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앞에 거 약분하면 마치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리고 얘랑 얘랑 약분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인 거고 밑에가 4의 x제곱이니까 이게 2의 x제곱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잖아. 네. 그럼 요거 한 개 한 개 지웠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두 번째 거를 약분한 거는 마이너스 2가 개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어? 네. 그리고 마지막 걸로 풀어버린 건 그냥 숫자가 4만 남아있겠지. 그리고 나서 너가 치환할 거는 2분의 1 x제곱이었던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을 이제부터 t라고 치환하면은 12 y는 앞에가 t제곱 가운데가 마이너스 2t 뒤에가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있고 대칭축이 t가 1인 거고, 그쵸? 근데 문제가 준 x라는 범위를 써먹으려면 내가 치환한 거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나오는 8이 최대값이고 1 넣으면 나오는 2분의 1이 최소값이고 따라서 t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8까지 밖에 안 되니까 2분의 1 넣은 거랑 8 넣은 거랑 8 넣은 게 최대겠지. 알아듣죠? 더 있어요? 얘기하시게. 25쪽 28번 25쪽에 18번. 이게 이 분수 한탄축으로 해야 되냐? 그걸 이해부터 그거 말고 다른 게 풀 수 있는 거 없어요. 한판축 이해시켜드릴게요. 다른 건 없어요. 4의 x제곱 2m 빼기 4. 자, 이게 어디지? 25쪽에 18번. 25쪽에 18번. 자, 방정식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 빼기 4의 2x제곱 더하기 2의 m은 0. 자, 그지? 얘를 풀었더니 두근이 뭐라고요? 1보다 무조건 크대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x지. 너가 구한 x값이 두 개가 있을 건데 얘네 두 개가 전부 다 1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고서 일단 들어가면 내가 치환할 대상은 2의 x제곱인 거 맞지? 얘를 이제 t라고 잡았어. 그럼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변신해. 마이너스 2의 m 빼기 4 곱하기 t 더하기 2m은 0. 느꼈겠지만 인수분해 절대 안 돼.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풀란 얘기야. 근데 여기서 한판축을 적용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 여기서 나오는 x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커지면 t는 뭐보다 커져야 돼? 2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현재 요렇게 치환해서 만든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 초가 맞지? 그리고 나서 쟤를 뭐 근의 공식을 쓰고 막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얘가 y는 t제곱 마이너스 2의 m 빼기 4의 t 더하기 2m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전부 다 2보다 커지게 찍히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2차 함수 얘를 그렸을 때 모양이 만나겠지 x축이랑 그리고 만나는 그 숫자 두 개가 다 2를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2보다 커지고 얘가 2보다 커지려면은 2는 얘네보다 왼쪽에 있겠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멘트들이 뜻하는 게 너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그려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기억하는 거야. 한판축. 여기서 함수 값은 뭐야? 다른 건 몰라도 2가 들어갔을 때 양수가 나오는 것만큼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2를 여기다가 넣어. 이제 잠깐만 이제 이 식을 fx라고 해봐요. 얘를 f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f2가 0보다 크다 인 건 확실한 거지. 딴 건 몰라도. 그 다음 또 뭐 있어? 판별식. 이 새끼가 두근이 있다며. 그럼 이 새끼가 두근이 있겠지. 그러니까 요놈의 판별식을 썼더니 나오는 애가 0보다 크겠지. 그지? 그 다음 대칭축. 그림상 대칭축을 구하면 그 대칭축이 2보다 크겠지.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할 거고 그게 0보다 2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규칙을 전부 다 충족하면은 그래프는 절대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요거 두 개만 지켜 이걸 안 지켜 그럼 그래프가 이럴 수도 있어. 여기가 2일 수도 있어. 요걸 놓치면. 반대로 뭐 요걸 놓치면 이 새끼가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세 마리가 잘 조화롭게 돼서 콜라보를 이뤄야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다고. 알아들었어? 한판축의 의미는 그거고. 자 마지막에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애쉬. 애초에 문제 맨 처음으로 가요. 거기 두 근이 다르다고 써있어요? 서로 다르냐고 써있어? 안 써있지. 그러면 요거를 풀고 나온 x가 똑같아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야. 중근이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등호를 붙인다. 됐어? 그 다음은 이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교집합 구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2x는 2의 x제곱을 t라고 취할 때 t가 0보다 크다고 써줘야 되는 응, 서술형이면 써야지. 그래, t가 0보다 크다.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0은 이쪽에 있는 거니까 별 관심이 없잖아. 0은 저 위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가 지켜지면 0보다 크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됐어요? 응? 또 없나? 이런 거 없냐? 없냐? 안 했으니까 없지, 새끼야. 네. 응. 21페이지 21번. 21, 21. 21쪽에 21번. (21쪽에) 21번. 자, 봐봐.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야? 뭐 답지를 피고 있냐? 책이 없냐? 유형 책을 안 하는 줄 알고 어, 기분 좋았어. 범위가 뭐야? 아, 나 머리 아파 진짜. 마이너스 1부터 2. 마이너스 1부터 2야. 그리고 함수식은 내가 기억해. a의 3-x래, 그치? 그런 다음에 뭐 최대랑 최소랑 나누었더니 8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놓고 밑에 범위가 뭐라 써있냐면은 a가 양수인데 1이 아니라고 써있어. 이거는 알려준 게 아니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려준 게 아니잖아. 순열 조합 풀듯이 경우를 나눠야지.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 만약에 a가 1보다 컸다 치면은 참 어렵네. 이거 지수, 이거 밑이 얼마야? 밑이 a야? a분의 1이지. 내가 마이너스까지 x 앞에 대수까지 끌고 오라 그랬잖아. 이게 정확한 원리대로 가면은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이게 a분의 1의 x 빼기 3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밑은 a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내가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면 오히려 밑이 1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노란색의 그래프가 내려간다 그려지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 늘어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서 a 4제곱 맞아요? 최소값은 2가 들어가서 a, 그럼 얘분의 얘를 한 결과가 8이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그냥 플러스 2, 그리고 이 결과는 얘를 충족하니까 이건 인정. 됐어. 어떻게 하는지?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치면 밑이 a분의 1이었으니까 오히려 얘는 밑이 1보다 커지는 거잖아. 왜냐면 얘는 이제 뭔가 올라간다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은 2일 때일 거니까 최대값은 2가 여기 들어가서 a가 최대고 최소값은 a 4제곱이겠죠. 그게 8이 나오려면은 이번엔 a가 2분의 1이어야 돼. 알아들었지? 더 있어요? 계속해. 민혁, 봐줄게. 한마디만 제대로 해. 왜 안 했어? 어? 귀찮아. 솔직하죠. 야, 내가 뭐 지랄하고 이렇게 해봤자 뭐 실력 안 되는 건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정찰이가 나중에 하겠지. 근데 그건 있어. 너가 예전에 한 바퀴를 했어도 너가 지금 안 하면 지금 처음 하는 꼬꼬마 베이비한테 금방 따라잡혀. 정신 차리고 해. 보고 아씨가 어차피 시간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존나 귀찮다고 느끼는 거는 이해해. 근데 지금 안 하면 금방 따라잡혀. 또 없어요? 예. 오, 좀 치나 본데? 쉽냐? 그럼 다음 거 갈게. 요구함수. 아닌가? 근데 지수함수 뭐 안 했던 거 같은데? 몇 개? 남았어요. 그치? 어디부터 해야 되죠?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이죠. 64회.
아, 부등식. 아. 정확하게는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이잖아. 그치? 제발 부등식을 풀 때 마인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뭐냐면 뭐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1보다 작은지를 무조건 제일 먼저 따져야 돼. 그래야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바뀌니까. 그거 대충 눈밥으로 하다가 맨날 틀린다. 알겠죠? 그거만 잘 메모하면서 그냥 볼 거고 문제가 크게 어려울 거는 없긴 해. 자, 필수 5번 보세요. 자, 1번. 좌변에 27의 x 더하기 1, 우변에 9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일단 밑을 같게 하려는 생각은 당연한 거니까 여기를 3의 세제곱이라고 보면 3의 3x 더하기 3 그리고 여기가 3의 제곱이라고 보면 2x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지. 2 맞아? 그런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그냥 요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여기가 y는 3의 몇 제곱이냐고 봤을 때 이 상태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맞지?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3의 a 승이 크려면 그냥 a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에 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상태면 무조건 b가 더 커야지 얘가 더 큰 거니까. 따라서 그냥 이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을 따라서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논리만 이해하면 방정식이랑 다를 게 없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야. 만약에 봤는데 여기 있는 숫자 밑이 1보다 커진 상태로 통일이 돼 있으면 그냥 이 방향 그대로 지수끼리 그대로 간다. 근데 만약에 그게 밑이 1보다 작으면 방향을 뒤집어 쓰면 되겠지, 그치? 됐죠? 그러면 2번 해보세요. 옆에.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29분의 1. 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만 그리려고 덤볐을 때인 거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여기를 a제곱, 요거를 b제곱이라고 보면 3의 a제곱이 3의 b제곱보다 큰 상태가 되려면 이러려면은 그냥 a가 b를 이겨야 되는 건 맞잖아. 그렇게 보면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 맞지? (4분의 1의 x제곱) 16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4 얘들아 이거 밑을 뭐라고 통일할 거야? 4분의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2분의 1도 가능하지. 4분의 1로 할 거야? 네. 그래. 4분의 1로 한다 치자. 그럼 이건 4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8하고 써있을 거고 저거랑 반대 예시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간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부터 넘기고 풀면 되는 거지. 간다. 뒤에 오세요. 필수 6번. 자, 첫 번째. 야, 한 방에 쓸까? 치환할 수 있겠어? 2의 x승 t라고 치환할 수 있겠어?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면 그 식은 결과적으로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처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치? 그러면 일단 t에 관한 2차 부등식부터 풀어보시면은 결국 얘는 t가 2를 넘어가거나 혹은 t가 1보다 작아지거나 그런 거잖아. 그 상태로 다시 얘를 x로 바꿔놓으면 2의 x제곱이 2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2의 x제곱이 1보다 작아지거나. 됐어? 그러면 여기도 다 일단 밑을 통일하려면 얘가 2의 1제곱보다 큰 거고 얘가 2의 0제곱보다 작은 거죠. 그치?
근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부등호방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지. 받아들여지지? 지지? 옆에 이건 또 해보세요. 일단 3분의 1의 x제곱으로 바꿉시다. 전부 다. 그럼 얘가 3분의 1의 x제곱을 전체적으로 제곱한 것 같고 이게 잘 보시면 빼기 4 나오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까지 쪼개면 그거 3인 거 맞지? 그리고 남아있는 게 3분의 1의 x일 거 아니야. 알아듣죠?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이건 3 그래 27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면은 얘가 t제곱 여기가 12 곱하기 t 여기가 2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맞지? 인수분해 해서 t-9 t-3 그러면 3에서부터 9까지의 t가 있다. 근데 t가 뭐였냐면은 3분의 1의 x제곱이었잖아. 그치? 그럼 다 밑을 뭐 3분의 1로 바꾸든 3으로 바꾸든 해. 나 같으면 3으로 할래. 나 같으면 3으로 할래. 3으로 할래. 그러면 그냥 방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x 2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별거 없고 자 옆에 와보세요. 자 여기 봐봐. A 밑에는 숫자가 있는데 위에 문자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치? 뭔가 지수처럼 풀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거꾸로 밑에 문자가 있고 위에 숫자가 있는 것도 풀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렇잖아. 밑에는 문자 위에 숫자. 근데 얘명 밑에도 문자고 위에도 문자면 어떡함? 여기도 x, 여기도 x 이러면 어떡함? 에 대한 얘기니까 형태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럴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르겠으면 적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런 표현이 뭐 서술형에도 써야 되는 거고 수행평가도 써야 되는 거고 됐지? 이거를 지금 당장 얘로 풀 건 아니거든. 왜냐면 이거 나중에 우리 로그 부등식 가서도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지금 이 얘기 안 해주면은 아니 선생님 지수 부등식 그 지금 할 때는 요거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놓고 왜 다음 단원 가면 또 새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형태를 우리가 푸는 방식 자체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잠깐 이 정도까지 번외로 메모해놓고 밑에 보세요. 문제 보세요. 필수 7번.
자, 여기 x 있고 밑에 위에 지수가 2x 플러스 5야. 그 다음에 여기가 x 있고 밑에가 3x 빼기 2야. 그 다음에 밑은 0보다 크다라고만 써있어. 맞지? 그러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부등식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할 거는 무조건 밑이 1보다 작은지 큰지부터 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밑이 1보다 커진다 이거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라고 해보고. 됐지? 그럼 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보다 큰 상태일 때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2x 플러스 5랑 3x 빼기 2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답의 결과가 만약에 얘랑 일치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고. 자, 넘어가시면 우변의 x고 넘어가시면 7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거의 정답은 1초과 7 미만인 상태면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지. 근데 두 번째 걸로 보면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방향 거꾸로 가라는 얘기고, 거꾸로 가게 되면 2x 플러스 5에 3x 빼기 2에 방향만 뒤집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요 식을 뒤집어 가지고 x가 7보다 이게 헷갈리. 여기가 x고 여기 7이죠.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0과 1 사이의 x값이 7보다 크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죠. 정답은 이제 이것밖에 안 된다. 등호요? x가 1인 거야? 어디가? 여기 등호 말하는 거야? 여기 등호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 등호가 없는데? 있나요? 없지. 얘랑 같이 만드는데 지수가 똑같으면 어떡해? 맞나? x가 1일째로 그럼 한번 생각해봐. x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 x가 1이면 왼쪽 인생은 얼마야? 오른쪽 인생은? 어차피 얘랑 관련이 없는걸? 1이 1보다 크다는 희대의 개소리 아닌가? 그치? 자, 필수 8번 오세요. 이거는 거기 풀이대로 하지 말고 좀 나를 따라하려고 해봐. 그래야 나중에 미적분 원하고 좀 연결되니까. 알겠지?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라 라고 써있고, 부등식의 형태가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는 이 부등식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항상. 그래서 우리 공부한 대로 하겠지. 순서대로. 얘를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얘를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k, 그 다음에 뭐 요놈을 치환 잡으면 t제곱 마이너스 8t k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바로치고 생각해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내가 한 행동은 2의 x제곱을 t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였지. 그지? 그러면 x값의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마다 나오는 t의 범위는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맞지 않아요? 0보다 항상 큰 t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여기 써있는 2차식은 0보다 오른쪽만 그리는 거지. 그렇잖아. 음수쪽은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재현아, 근데 여기 k가 있으니까 그리기 빡센 거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t 제곱 빼기 8t만 남기고 k를 넘겨.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y는 t제곱 빼기 8t라는 2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 함수가 있는데 20기가 20기보다 무조건 더 위에 있다. 혹은 만나는 것까지 인정이다. 그러면 요 상태랑 요 상태랑 비교해봐. 요 상태는 K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기가 난감한데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런 발상을 나중에 미적분 가서 되게 많이 하거든. 알아들었어요? 그럼 봐봐. 얘는 어차피 2차 함수인데 절편이 0하고 8이니까 요렇게 생겨서 요 놈이 0이랑 8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진짜 그래프는 여기 빵꾸 뻥 뚫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상태가 돼야겠지. 그렇지 않아? 근데 정확하게 말하는 여기 지점이 어디냐면은 얘가 0이랑 8이니까 대칭축 4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보시면 나오는 얘가 마이너스 16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6보다도 마이너스 K가 더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보다 요거가 더 밑에 있다. 혹은 같은 것까지 인정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알아들었어요? 아마 너네가 해설 때보다는 이게 더 풀기 편할 거야. 그래야 여기 K가 없으니까, 그지? 알아듣지? 정말? 예. 자, 필수 9번 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혹시 최종 학력이 중졸이신가요? 그렇죠. 그죠? 중졸 하셨죠? 초졸 아니시죠? 그렇죠. 중졸 하셨죠? 그렇죠. 물어볼게요. 여기 봐요, 애식이. 애식 4,000원짜리 아이스 커피가 있어. 예. 내가 이 새끼를 오늘따라 20% 할인하고 싶대. 우이. 그러면 얼마야 가격이? 이거를 20% 할인하면 얼마야? 얼마를 곱해? 10분의 8. 1 빼기 100분의 2친 맞아? 예. 이 정도는 중학교 졸업하고 알지? 예. 그 혹시 이런 것도 돼? X%를 인상한다 그러면 얼마 곱해? 1 플러스. 그 정도는 되는 거 맞지? 어이. 할수 있어요. 혹시 기분 나빴어? 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이 선생이 왜 나한테 이걸 물어볼까?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잘못을 했구나. 에이. 자, 여기 봐. 필수 9번에서 일단 128만원짜리가 있어. 너네 혹시 침대 가격 알아? 예. 제 침대 가격 알아요. 얼만데? 42만 원.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이런 거 그 안방에 있는 퀸 사이즈 개 큰 거 있잖아. 킹 사이즈 이런 거. 그 진짜 기본 400이야. 뭐야? 아, 양말이 갑자기 알게 됐어? 출생의 비밀을. 잠깐만. 아무튼 128만원짜리가 있대. 근데 1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25%씩 떨어진대. 20. 됐지?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얼마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셈이냐? 4분 이상. 그지? 1년 지날 때마다 내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1 빼기 100분의 25를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거를 누군가는 100분의 75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0.75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4분의 3이라고 할 건데 당연히 얘가 제일 유리한 거야. 다 틀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원래 128만원짜리가 있었다. 1년 지날 때마다 나는 얼마? 4분의 3을 곱한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10제곱 곱하겠죠. 100년이면 100제곱 곱하겠지. 그치? 근데 몇 년 지난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지나고 났더니 여기 남아있는 최종 가격이 있대. 근데 그 최종 가격이 54만원보다 54만원이 되게 하래. 딱. 됐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128만원에다가 4분의 3을 과연 몇 번이나 곱해야 54만원이 나오나 이거 풀란 얘기잖아 결국에는.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슬쩍 X라고 딱 질러 놓으면 되는 거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여기다가 막 1 넣고 2 넣고 눈치밥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걸 여기 나눠갖고 푸는 게 안전하겠지. 괜찮아? 넘어가쇼. 이제 끝났어. 이게 별거 없는데 뭐 저거 시간에 여기까지 완성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자, 로그 함수 합시다. 할게요. 알았어, 쉬었다 하자. 시간 딱 안 오던데.